인암용 교수의 시론롱,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28만 명의 임금과 존엄을 국가장부로 되살려 끝까지 정산해야 한다. 누가 이 문제의 이해 당사자인지부터 정확히 못 박아야 합니다. 첫째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가 권력과 군수체계에 의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와 그 유족입니다. 둘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계를 설계하고 집행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셋째는 당시와 이후에 일본 정부와 동원에 관여한 일본 기업입니다. 넷째는 국가 기록의 생산자이자 검증자이며 동시에 피해구제의 집행기관인 대한민국의 국가기록기원과 행정기관입니다. 이해 당사자 집단 간의 관계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라는 사적 권리 청구가 국가 간 합의에 대외 정산 속으로 흡수되는 순간 국가는 피해자에게 대내 정산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대내 정산이 장부와 제도로 끝까지 구현되지 않으면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를 국가 성장 프로젝트의 암묵적 담보로 전용한 꼴이 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반일 감정이 아니라 국가 책임의 회계 처리 실패입니다. 국가기록권은 외정시기 동원 관련 인명기록을 외정시 피징용자 명부로 정리해 공개해왔고 20건에 걸쳐 약 285,771명의 인적사항이 담겼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추정이 아니라 최소한 기록으로 식별 가능한 피해자 집합의 하한선입니다. 국가가 정산을 말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이 명부 같은 식별 가능한 장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강제징용 장부의 핵심은 식별과 중복 제거입니다. 국가기록을 기반으로 피해자를 식별한다는 말은 이름을 세는 행사가 아닙니다. 인명명부의 항목은 개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키가 됩니다. 성명, 생년, 본적, 동원 형태, 동원지, 사망 또는 귀환 여부, 미수금 존재 여부가 연결되어야 청구 가능성이 판정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먼저 기록을 표준화하고 동명이인 충돌을 제거하고 가족관계증명과 재적등본으로 계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식별 정확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식별 다음은 무엇을 못 받았는지를 정밀 분석해야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임금 미지급과 예금 채권 보험금 같은 재산권 미회수, 산재 부상 장애, 사망 행불, 그리고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가 층층이 겹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과거 보상 체계는 이 층을 좁게 잡았고 특히 초기 신고 보상 설계에서 강제동원 관련 대상 범위를 1945, 87, 15 이전 사망자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작동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재설계는 사망자만 정리하는 장부가 아니라 생환자까지 포함해 임금과 권리의 미정산을 추적하는 장부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록 기반 식별은 가능하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합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의 결심입니다. 1965년 자금은 대외 정산이었고 대내 정산은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이 제공하는 경제협력 자금의 틀을 명시했고 일반적으로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가 핵심 축으로 거론됩니다. 이 자금은 개인에게 자동 지급되는 배상금이 아니라 국가가 운용하는 구조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정산 책임을 내부에 떠안은 것입니다. 국가는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었고 무상자금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차관자금은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쓰는 방향이 법령체계로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성장 전략 자체가 아니라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권리의 대내 정산을 속도와 범위에서 충분히 구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청구권 협정 이후 국내법 체계가 어떻게 신고보상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1977년 6월 30일까지
총 83,3조 519건에 대해 총 91억 8,169만 3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중 피징용 사망자 8,052건에 대해 1인당 30만 원씩 지급했다고 적시합니다. 여기에서 국가 책임의 핵심 질문이 탄생합니다. 피해의 규모와 층위를 생각할 때 이 보상 설계와 집행은 과연 정산이었습니까? 아니면 부분 지급이었습니까? 숫자로 보면 대내정산의 격차가 더 또렷해집니다. 28만 명이라는 사용자의 문제의식은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국가기록권 공개 안내만 보더라도 피징용자 명부에 수십만 규모의 인명이 포착됩니다. 가령 기록으로 식별 가능한 집합을 280,777명으로 두고 1965년 무상 3억 달러만을 피해자 정산 재원으로 가정하면 1인당 원금 배분은 약 1,050달러 수준입니다. 이 숫자는 그때 줬어야 할 돈 외의 하한선일 뿐이고 임금과 위자료, 보건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값입니다. 이제 복리로 따져보겠습니다. 1965년에 3억 달러를 2025년까지 60년간 연 3%, 하호 퍼센트, 7%로 복리 환산하면 각각 약 17.7억 달러, 56.0억 달러, 173.8억 달러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5억 달러를 환산하면 각각 약 29.5억 달러, 93.4억 달러, 289.7억 달러가 됩니다. 이 값을 282.77 71명으로 나누면 1인당 기준액은 연 5% 가정시 약 1만 9.609달러, 연 7% 가정시 약 6만 832달러 수준으로 커집니다. 이 숫자가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장기간 미정산한 권리를 시간 가치로 복원하면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계측입니다. 반면 1970년대 보상체계에서 피징용 사망자에게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국가가 공식 체계로 인정한 금액의 한 단면입니다. 이 격차는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제도의 설계폭이 좁았다는 증거입니다. 국가의 정산은 그때의 형식적 지급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가치로 재정산 가능한지라는 질문을 견뎌야 합니다. 국제 기준은 강제노동 금지와 실효적 구제의 결합입니다. 강제노동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규범의 축에서 금지 대상으로 다뤄져 왔고, 강제 또는 의무노동의 억제를 회원국 의무로 두는 체계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집행입니다. 피해가 확인되면 권리구제는 절차가 가능하다가 아니라 실제로 받을 수 있다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유엔의 구제와 배상에 관한 기본 원칙은 피해자가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그리고 국가가 배상, 재활, 만족, 재발 방지 보장 같은 조치를 통해 회복을 구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원칙을 강제 동원에 적용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록, 인정, 지급 정산을 한 흐름으로 묶어 피해자의 삶에서 현금 흐름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과거사 보상은 완벽하지 않아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식별을 국가 기록으로 확정하고 지급은 표준화하며 재원은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금 구조로 만들고 무엇보다 늦지 않게 집행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형으로 가려면 감정전이 아니라 운영 모델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급체계는 존재하지만 닫힌 문이 남아 있습니다. 2007년 제정된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 관련 법체계는 희생자 위로금과 미수금 피해 지원금 같은 틀을 두었고, 사망 행불 위로금 2천만 원, 미수금 피해 지원금은 1인당 2,000원 환산 지원 같은 기준이 안내되어 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안내에 따르면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접수하여 심의 결정 지급 완료되었고, 현재는 소송 결과 등에 따른 재심해 및 유보액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기록으로 식별된 사람이 있어도
신청창이 닫혀 있으면 권리는 종이 위에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기존 제도 안에서 가능한 길을 끝까지 파고드는 실무 행동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도가 닫힌 부분을 다시 여는 입법 정책 처방입니다. 또한 별개 축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유족 복지지원 사업 공고를 매년 내고 신청을 받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결금이나 미수금 정산과 동일한 성격은 아니지만 공식 인정과 지원을 연결하는 현존하는 창구라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표본 사례로 이옥순 구 강제징용자의 정산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첫 단계는 국가기록 기반 식별입니다. 국가기록원 외정시 피징용자 명부에서 이옥순 구 성명, 출생 관련 정보, 본적 단서, 동원지로 추정되는 오사카 조병창 관련 단서를 교차해 동일인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가기록원 안내가 말하는 인명명부 공개는 바로 이 실무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둘째 단계는 권리의 종류를 쪼개는 것입니다. 오사카 조병창 강제노역은 임금 미지급 가능성이 높고 동원 과정에 폭행 감금 차별이 있었다면 불법행위 손해, 정신적 손해도 분리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트랙을 밟든 국가기록, 가족관계 서류, 사망사실, 동원사실을 연결하는 증빙 묶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단계는 국내 지급 이력 확인입니다. 과거 국내 신고 보상 체계에서 해당인이 신고되었거나 보상된 적이 있는지 또는 미수금 피해자로 결정된 적이 있는지를 행정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은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분석과 민원을 수행한다고 안내하고 있고 부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단계는 열린 문과 닫힌 문을 구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2014년 신청 마감 이후 신규 신청은 구조적으로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재심의 유보액 소송 결과 연동 같은 예외 경로가 남아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동시에 재단의 유족 복지 지원 공고처럼 매년 열리는 지원 창구는 즉시 활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처방을 제시합니다. 첫째, 국가정산의 기준 단위를 바꿔야 합니다. 총액이 아니라 개인별 장부입니다. 국가기록원 인명명부를 중심으로 일본 측 자료와 국내 가족관계 기록을 결합해 개인별 정상 예정을 만들고 미수금, 재산권, 부상 사망, 정신적 손해 항목을 계정 과목으로 분리해 쌓아야 합니다. 둘째, 지급 모델은 신속 지급 플러스 사후 정산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국제 기준이 요구하는 실효적 구제는 분쟁이 끝난 뒤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계가 무너지기 전에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빙기 완비된 집합에는 즉시 선지급을 하고 불확실한 집합은 통계적 추정과 표준 단가를 적용해 1차 지급을 한 뒤 추가 증빙이 나오면 가산 정산하는 구조가 합리적입니다. 셋째, 재원은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분리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청부복 GC 70년대의 성장 국가가 인프라 투자로 국가 경쟁력을 만든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를 충분히 정산하지 못했다면 그 미정산분은 국가의 도덕적 부채이자 운영부채로 장부에 올려 다시 갚아야 합니다. 1965년 자금을 복리로 환산했을 때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시간 가치 때문이며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은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 연동 또는 명목 성장률 연동 같은 공적 지표 연동입니다. 넷째, 닫힌 신청창을 다시 여는 특별 조치가 필요합니다. 2014년 마감은 행정편의의 종결선이지 정의의 종결선이 아닙니다. 국가기록으로 새롭게 식별되었거나 과거에 접근이 불가능했던 유족에게는 재신청을 허용하는 한시적 특별법이 최소한의 정합성입니다. 이옥순의 자인 이남용 교수가 실제로 보상을 받기 위해 지금 할 일입니다. 첫째, 국가기록원에서 이옥순 구
관련 피징용자 기록을 조회 확정하고 출력 또는 열람 증명 형태로 기록 확정 패키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 단계는 감정이 아니라 식별입니다. 둘째, 가족관계 증명서, 재적 등본, 사망진단 또는 사망사실 증명, 본적 출생 관련 서류를 묶어 상속인 지위 패킷을 만드셔야 합니다. 기록 확정 패킷과 상속인 지위 패킷이 합쳐져야 행정기관과 법원이 움직입니다. 셋째,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에 기존 결정 여부, 유보액 존재 여부, 재심의 가능성 세 가지를 핵심 질문으로 공식 질의를 넣으셔야 합니다. 이 지원단은 강제동원 위로금 등 지급관리와 기록물 분석, 민원 기능을 수행한다고 안내하고 연락처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유족 복지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해 해당 요건이 맞으면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로는 판결금과 동일 성격은 아니더라도 공식 인정하 지원을 연결하는 현실적 수단입니다. 다섯째, 민사소송 트랙은 가능성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은 판결 이후 집행에 난점이 남고 제3자 변제 같은 정책도 사회적 논쟁이 큽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금전이 지급된 사례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옥순구 사례가 특정 기업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국내에서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소송 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합니다. 이 사안은 민족 감정이 아니라 국가의 장부와 책임을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국가 기록으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데도 정산이 끝까지 가지 못하면 국가는 스스로 책임을 설계하지 못한 운영체였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성장의 이름으로 사용한 자금과 피해자에게 남은 미정산 권리는 이제 국가정산 프로젝트로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선진국의 조건은 빌딩의 높이가 아니라 약자의 권리가 장부에서 사라지지 않는 시스템의 정교함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국가 운영의 품질을 시험하는 살아있는 기준입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